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저희 이번 시즌 2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분의 분이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또 이번 시즌도 재밌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은 첫 번째 발표로 김강민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강민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SL 시즌2에 합류하게 된 김강민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NLP 전공하고 있고,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논문을 발표하시게 되나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이라는 DPR이라는 논문입니다. 아, 네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네. 그러면 발표를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좀 참고한 자료들을 조금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논문 자체가 EMNLP 2020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해당 이제 학회가 버추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해당 논문의 이제 논문을 쓴 저자의 이제 발표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음, 제가 이제 이런 발표 자료에도 첨부를 해놨지만 해당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저자의 이제 발표하고 이제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올해 열리는 NACL의 콘트라스티브 NLP 튜토리얼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콘트라스티브 관련한 로스들과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조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들을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고 좀 더 첨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강민님 나중에 이슈 작성하실 때 거기에 네. 같이 좀 올려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제가 발표한 논문은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네, 논문인데요. 오늘 발표한 논문은 조금 네, 제가 발표할 때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뭐 뭔가 QA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에 관련해가지고 좀 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좀 보려고 했고요. 네, 네, 좋네요. 네, 네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QA 문제 어떤 건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 리딩 컴프레션 문제랑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좀 이제 되게 오픈되어 있는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뭔가 도메인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이제 패세지를 찾고 거기에 따라 이제 앤서까지 이제 해당 찾는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설명인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제 예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그 질문을서 이제 답이 있을 법한 이제 다큐멘트를 이제 찾고 그걸 이제 뭐 후보들을 찾고요. 그 후보들 안에서 이제 정답을 찾는 이런 리트리버하고 리더 이 두 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주로 이 네 가지를 활용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수직적으로 좀 풀어서 좀 한번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또 살펴보면은 이제 다큐멘트들이 이렇게 진짜 되게 많은 수의 이제 다큐멘트들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쿼리 혹은 퀘스천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네네. 일단 다큐멘트랑 이제 질문을 가지고서 어 다큐멘트 이제 좀 패세지라는 이제 코퍼스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음, 그거 이제 네, 관련된 이제 패세지들을
K개 정도 이제 내는 거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걸 리트리버라 하고요. 네. 리트리버를 통해서 얻은 이제 탑 K 패시지들과 이제 퀘스천들을 통해서 결국 앤서를 이제 도출을 해내는 게 리더입니다. 네. 잠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잠깐 전 페이지로 가셔 보시면, 보통 리트리버가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한 어, 번에 찾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퀘스천 앤서링이다 그러면은 많은 답변 중에 바로 그냥 앤서 하나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찾게 되는 걸까요? 어, 일단은 뭔가 제가 답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음, 그러니까 뭐 다큐멘트가 저희가 뭐 자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답변을 찾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누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재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리트리버부터 리더까지 한 번에 하는 엔드 투 엔드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일단은 좀 더 나은 앤서를 찾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네. 혹시 그 리트리버과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리트리버는 이제 퀘스천과 관련된 패세지들을 찾는 거를 리트리버라고 이제 알고 있고, 리더는 네네. 이제 그러니까 패세지들 안에서 이제 음흠. 퀘스천에 답변이 될 만한 답들을 찾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리더를 리랭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저 단계가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투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도큐멘트 리더를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큐멘트 리더에서는 어떤 들어온 퀘스천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콕 집어 가지고 내놓는 그런 모듈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 리더 자체는 저희 제안되어 왔던 많은 모델들이 계산량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리더 안에 많은 양의 앤서 후보들을 다 입력으로 밀어 넣기에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리트리버가 검색이잖아요. 그리고 퀘스천이 일종의 검색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검색은 했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와야 돼 바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계산이 오래 걸린다면 굉장히 좀 서비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투 스테이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문서 중에서 후보가 될 만한 100개, 1000개 혹은 10,000개 정도의 일정한 양의 캔디데이트만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바로 리트리버 역할이에요. 리트리버는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이렇게 그 거르는 거죠, 러프하게. 음,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 안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는 게 이제 리더 혹은 리랭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 스테이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투 스테이지가 아니어도 쓰리 스테이지가 되고 포 스테이지가 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투 스테이지 방법이고요. 이 지금 이 DPR이라는 논문에서는 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리버에 대한 부분, 뭐 제목에도 댄스 리트리버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 대한 논문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민님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계산량에 있어서 네네. 되게 이제 네, 거의 여기서 이제 뽑는 이제 결국 후보군을 뽑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탑 K라 해서 주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개수를 얼만큼 뽑는지도 되게 그거는 궁금하긴 아마 하네요. 어플리케이션마다 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리랭커가 조금 자기는 리랭킹에 대한 계산량의 부담이 적다.
그리고 성능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캔디데이트의 개수를 확 늘려요. 예를 들면은 1000개. 그러면 1000개 안에서 정확하게 찾는 거잖아요. 대신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리랭크가 조금 계산에 빈약해. 혹은 뭐 네. 계산량이 부담이 돼. 그러면 앞에를 아예 그냥 뭐 100개 정도 혹은 50개 정도로 후보군을 쫙 낮추고 그중에서 이제 리랭킹을 하는 방식으로 가죠. 네.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 도큐멘트 리트리버 자체도 계산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기서도 파이스라는 그 모듈이 아마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모듈이 있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비범님께서 리더만 사용하는 모델도 학습 이후에는 암시적으로 리트리버 과정이 모델 안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강민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리더만 사용하는 모델로 학습 이후에는 암시적으로 요거 조금 더 구현해 주실 수 있나요, 비범님? 저도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네요. 이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측인데, 네네. 결국 어떻게 보면 리더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많은 데이터 안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꺼내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이 리더만 있어도 명시적으로 이제 있지 않아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추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리트리버가 하는 태스크랑 리더가 한 태스크는 태스크적으로는 같은 태스크예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네. 리트리버는 보통 이렇게 약간 소쿠리로 이제 그 알맹이 큰 애들만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도큐멘트 리더는 이제 그 중에서 눈으로 보고 제일 괜찮은 애를 고르는 식의 역할을 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좀 보면은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때 이제 버트라는 모델을 이제 또 자주 쓰는데요. 이제 해당 퀘스천이 있다고 칠게요. What does the 이런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패세지들이 있을 때 이제 패세지들과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합니다.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결국에는 시밀러리티가 가장 큰 탑 K 개들을 이제 탑 K 이제 패세지들을 이제 후보군을 추리고 후보군 안에서 이제 해당 답들의 이제 또 이제 해당 답들이 이제 될 만한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추리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요건 ICT 그림이네요. 네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좀 비교하는 논문이 ICT 논문이라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이제 이 논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하고 드리면 이제 패세지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해줘요.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패세지든 다큐멘트 안에서 이제 여러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을 빼고 하나의 문장이 한 문장을 뺐으니까 그 들어가는 문장을 이제 포지티브로 두고 다른 이제 패세지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해당 그 문장이 들어가는 그 문장을 이제 다큐멘트를 찾는 그 과정을 프리트레이닝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프리트레이닝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프리트레이닝은 저희가 알듯이 되게 많은 코스트가 들죠. 그래서 이제 DPR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PPT가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오직 이제 퀘스처랑 패세지 페어만으로서 이제 학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 없이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좀 더 나은 이제 댄스 임베딩 모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풀어보려고 이제 DPR 논문을 좀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 ICT는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나요? 뭐 ICT는 예를 들면은 포스트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고, 하지만 DPR은 파인 튜닝 메소드인데 이 파인 튜닝만 해도 포스트 프리트레이닝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말로 해주셨는데 재용님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예 그냥 한 번 더 이제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큐멘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장 빼가지고 그 문장 어디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다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다시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듯이 다큐멘트가 또 말씀해주신 다큐멘트 엄청 많은데 그거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려면 또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단지 퀘스천이랑 이제 패세지 두 개만으로 이제 네, 네, 말씀해 주신 파인 튜닝 과정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퀘스천 앤 패세지를 가지고 페어 오브 퀘스천 앤 패세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결국엔 퀘스천 앤 패세지를 포지티브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랑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ICT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본 문장과 인전 문장을 포지티브로 넣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맞습니다. 요 두 가지의 포지티브 마이닝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퀘스천의 앤서 혹은 퀘스천의 패세지가 하드 포지티브인지, 혹은 현재 센텐스와 그 주위의 문장이 좀 더 하드 포지티브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이 논문에서는 아니다, 퀘스천의 앤서, 퀘스천의 패세지가 하드 포지티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이제 어떤 걸 할지를 좀 소개를 해줬고요. 그래서 조금 좀 네,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DPR이라는 논문 자체가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이름에서 이제 이제 QA인데도 이제 오픈 QA인데도 이제 리트리버라는 이름을 줬듯이 리트리버에 되게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리트리버 인코더 학습 시 활용하는 이제 이 시밀러리티와 이제 로스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는 이제 로스부터 살펴보면 뭔가 이제 되게 이 뭔가 이 되게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NLL 로스랑 이제 되게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위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제 시밀러리티라는 거 있는데요. 시밀러리티는 뭐냐면 여기 위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이제 인코더 두 개를 이제 곱한 거 같죠. 인코더는 여기서 이제 더 버트를 써가지고 인코딩 하는데 어떤 거를 인코딩 하냐면 하나는 이제 퀘스천을 인코딩 하고요. 하나는 패세지를 인코딩 합니다. 또 봐주셔야 할 점이 여기서 보면 EQ, EP라고 하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인코더를 다른 걸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논문에서는 듀얼 인코더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듀얼 인코더에서 나온 이제 퀘스천에 대한 이제 임베딩 값과 패세지에 대한 임베딩 값을 이제 두 개를 곱해줘서 그걸 이제 시밀러리티라고 시밀러리티라고 하고요. 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이제 로스를 이제 해주는데 조금 이제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나이브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이 플러스라 하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를 말하고요.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퀘스천과 좀 관련 있는 페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마이너스는 관련이 없는 혹은 네,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찾고자 하는 거고, 관련 없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시뮬러리티가 좀 낮아지길 바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좀 더 들어와 주시면 혹시 강민님 그 BM25에 대해서 아시나요? BM25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면 이 네. BM25에서의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방식과 이 논문에서 그 댄스 리트리버에서 저렇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다르고 각각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DM25 자체가 TF-IDF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TF-IDF 자체를 먼저 설명으로 시작을 하면은 TF-IDF는 이제 각 문서에 나와 있는 단어의 그러니까 문서에서 단어들 간의 이제 빈도. 빈도, 네네. 네, 네. 빈도수와 음, 그리고 다른 문서, 그러니까 음, 총 문서 내에서 이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에 따른 그런 IDF 값, 음, 음,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음. 페널티를 줘가지고 결국에는 값을 네네. 매겨서 좀 중요도를 매기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BM 네. BM25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텀 기반으로 매칭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텀 기반으로 매칭을 하고, 네, 음, 아무래도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M2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해당 단어 혹은 음, 토큰들의 이제 텀 매칭이 되게 중요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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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리터리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저희가 인코딩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컨텍스트나 아니면 네, 그런 음. 유사도, 유사도라고 해야 될까? 네, 맥락. 유사, 맥락, 뭐 네, 주로 논문에서는 컨텍스트가, 시멘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시멘틱의 유사도를 조금 더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좀 조금 부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시밀러리티가 이너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면 이 이너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입력이 잠깐만요. 이거 커서 안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인데 이게 입력이 퀘스천과 패스지 혹은 앤서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인코더잖아요. 요게 그러면은 벡터를 뱉어야지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벡터는 어디서 오냐면 주로 우리가 버트를 인코더로 사용한다고 하면 버트의 CLS 벡터예요. 버트의 CLS인데 버트의 CLS는 보통 그 퀘스천의 전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아닌 그 문장이 의미하는 의미론적인 모든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와 벡터 간을 이적을 한다는 거는 그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댄스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비슷한지를 주로 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아까 강민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BM25 같은 경우에는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텀 매칭 기반입니다. 즉 문서 안에 혹은 q 안에 그 퀘스천 안에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렉시칼 기반이에요. 텀 매칭 기반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나오는 형태도 다르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 자체는 이쪽에 포커싱을 한 논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현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제 로스 자체에서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 조금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더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좀 먼저 이 데이터셋부터 가져왔는데요. 이제 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퀘스천이 있고 퀘스천에 따른 그런 이제 정답 패세지를 이제 포지티브 페어로 두는데요. 이제 데이터셋별로 이게 조금 제공이 되는 데이터셋이 있고 없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랙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이제 그런 이제 패세지가 주어지는데 이제 뭔가 이런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그런 패시지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BM 이슈가 좀 높으면서 이제 앤서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정답 패시지 그리고 포지티브 패시지로 두고요. 스쿼드나 내추럴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서 스트링이 있는 패시지를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매치를 시켜주는데 여기 스쿼드랑 내추럴 캐스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프리프로세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논문을 참고해주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강민님 느끼시기엔 요 5가지 벤치마크, 그러니까 벤치마크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려워 보이나요? 뭐 네. 물론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네. 네.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가장 음, 많아 보이는 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 DPR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을 이제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좀 프리프로세싱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음, 해당 DPR을 활용하기에는 이제 트랙이 되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스쿼드나 이제 내추럴 캐스천이 조금은 성능이 조금 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논문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과 음, 보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이 덴스 리트리버리 각광받게 되는 이 가장 큰, 예, 가장은 아니고 하여튼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 내추럴 캐스천이란 벤치마크가 되게 어려운 벤치마크입니다. 주로 우리가 기존에 스쿼드라는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스쿼드 2.0도 나왔어요. 요거는 퀘스천이 있고 패세지가 있고 패세지 안에서의 답이 있는 앤서 스팬이 있는 요 3가지 데이터 셋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MRC라는 그 독해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을 하는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패세지를 보고 사람이 퀘스천을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2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퀘스천이 패세지에 있는 단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M25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냈었고, 그동안 BM25를 뉴럴 리트리버 기반의 논문들이 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BM25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진 한국어 벤치마크도 있는데 코코드라는 게 있죠. 요것도 BM25 성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랬다가 요 내추럴 캐스천이라는 벤치마크가 나왔어요. 이 내추럴 캐스천은 구글에서 서치 쿼리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렉시컬 매칭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아니다 보니까 렉시컬 매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BM20으로 하면은 이 내추럴 캐스천 성능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추럴 캐스천 성능을 이 DPI 논문이 엄청 많이 높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에 비슷한 걸 잡아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추럴 캐스천이라는 논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 DPR이라는 논문을 돋보이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냥 이렇게 벤치마크가 딱 나오면은 뭐 그냥 각각의 서로 다른 5개의 벤치마크에서 점수가 되게 높네, 뭐 낮았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재밌는 건 각 태스크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걸 알고 그 특징에서 못하고 있는 거를 얘는 했네 못했네, 뭐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잡고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재밌게 논문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네거티브 이제 샘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잡을 때 이제 좀 이따 이제 네거티브 샘플의 좀 중요성이 좀 나오지만 일단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스 부분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예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를 잡을 때 이제 퀘스천과 이제 전혀 상관없이 랜덤으로 이제 랜덤 패스지가 나오면 랜덤 패스지를 잡는 걸 이제 랜덤 방법이라고 하고 이제 퀘스천과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앞에서 이제 보면 이제 퀘스천에 따른 이제 패스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줬잖아요. 포지티브 패스지를 이제 그 해당 다른 질문에서의 포지티브 패스지를 이제 그걸 이제 네거티브 패스지로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조금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좀 확실하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본다고 네거티브 페어로 보는 방법을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 혹은 이제 여기서는 other positive passage라고 하고요. 이제 또 이제 하드 네거티브라고 있는데 하드 네거티브는 이제 좀 BM25를 통해서 이제 좀 만드는데요. 앤서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희가 앤서가 들어있는 그런 패세지 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지티브 페어인 거고 앤서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BM25가 높은 이제 결국에는 텀 자체가 되게 높은 그런 거를 하드 네거티브로 잡았는데요. 이거를 하드 네거티브를 BM25로 잡은 이유 자체가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댄스 리트리버를 쓰는 학습시킬 때 조금 그 의도가 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에 저희가 재용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좀 더 잘 뽑아내려면 이제 학습 자체,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텀을 좀 보고서 이제 그 리트리버를 학습시킨가 리트리버가 그러니까 텀을 보고서 그러니까 렉시컬을 보고서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것이 아닌 이제 컨텍스트를 보고서 조금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로스 텀에 이제 조금 주입을 시킴으로써 좀 더 잘 학습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라고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배치 네거티브랑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같이 썼을 때 이제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거 네. 그래서 잠깐만. 네. 네네. 잠깐 질문. 여기에서 하이 BM25 스코어를 뽑는데요. 네네. 컨테인 앤서를 컨테인 하지 않는 걸 찾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꼭 다시 질문을 요게 네거티브잖아요, 결국.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이를 뽑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텀 자체 그러니까 하이 BM25라는 뜻은 결국에는 텀의 시밀러리티 아니 텀에 겹치는 게 되게 많다는 뜻이고 텀이 겹치는 것만으로도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텍스트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앤서가 앤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 패세지가 아무래도 저희가 찾는 패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하이 BM25 패세지를 하이 BM25면서 앤서가 포함되지 않는 거를 하드 네거티브라고 정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내용은 나중에 안습 얘기할 때 좀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인배치 네거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퀘스천이 있고 그 퀘스천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퀘스천에 페어가 되는 그 앤서가 포함된 패스지를 이제
포지티브라고 두고요. 그걸 이제 초록색이고요. 이 하드 네거티브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BM25가 높으면서 이제 앤서가 들어있지 않은 거, 그걸 이제 하드 네거티브로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이 퀘스천은 이것과는 가까워져, 이거는 딴 거는 멀어져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Q2가 관련된 Q2도 이제 다른 퀘스천인데요. 그 다른 퀘스천에 이제 페어가 되는 이제 그 포지티브 뭐 컨텍스트 혹은 이제 패세지가 있을 거고 하드 네거티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퀘스천 1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봐가지고 그걸 이제 학습시킬 때 이제 퀘스천 2의 패세지들을 이제 포지티브 페어와 하드 네거티브 페어를 이제 Q1의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제 퀘스천의 이제 네거티브 페어들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주로 미니 배치 학습을 하다 보니까 미니 배치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제 뭐 실험적으로 이제 되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인배치 네거티브를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배치 네거티브는 그 배치 안에서 네거티브를 활용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요 네거티브, 얘네들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사실 얘네들이 인배치 네거티브고 얘는 하드 네거티브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얘네들 랜덤으로 뽑힌 걸까요? 그러니까 배치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 안에 들어오는 거는 랜덤일까요? 어, 제가 그 부분 살펴보지 못했는데 랜덤으로 랜덤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무한대이면 네네. 이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랜덤 방식이 기능적으로는 같은 걸까요? 이 랜덤 방식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아,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도 사실 랜덤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이 좋은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레이블링 된 앱 빼고 그냥 다 네거티브다라고 이제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인데, 단점은 실제로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가정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비슷한 패세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이 퀘스천에 맞는 패세지가 다른 데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폴스 포지티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는 방식이 이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드 네거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아가지고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요 인배치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는 마찬가지로 안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NAC의 그 튜토리얼 관련된 그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로 펄스 네거티브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를 네 가지 중에 챌린지 네 가지를 보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바로 좀 결과로 좀 들어가면은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BM25고요.
DPR이 이제 빨간색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BM25 자체가 되게 강력한 베이스 라인이라서 이제 BM25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스쿼드에서는 이제 되게 낮게 나오는데 스쿼드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데이터 셋 자체가 좀 이제 특성도 있고 라벨링 할 때 이제 조금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텀 프리퀀시가 높으면은 이제 정답이 잘 나오게끔 하는 그런 라벨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BMH가 높게 나온 거라고 일단은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DPR이 되게 이제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보이는 게 이제 BMH랑 DPR을 같이 썼다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결국에 이제 탑 이제 뭐 20개, 100개를 뽑을 때 단순 시뮬러티를 쓴 게 아니라 BM25를 같이 쓰면 어떨까라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썼고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1.1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셋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셋에서는 결국에 이제 좀 높아지는 이제 이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사실 이 방식이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저희도 쓰이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서 재밌게 볼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추럴 퀘스천이랑 코커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추럴 퀘스천이랑 코커드. 내추럴 퀘스천은 성능이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 두 가지 한 것보다 덴스 리트리버를 하나만 쓸 때가 훨씬 좋죠, 항상. 그 말은 이 내추럴 퀘스천 자체는 덴스 리트리버이 잘하도록 특화된 그런 태스크란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거꾸로 이 스쿼드 자체는 정말 큰 폭으로 계속 못 이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렉시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BM25가 굉장히 잘한 태스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가장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희은님께서 네네, 희님께서 질문 질문 주셨는데 주셨는데요. 네네. 멀티데이터셋 사용 시 스쿼드의 성능만 좀 져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멀티데이터셋을 활용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논문에 있는 바로는 이제 스쿼드 데이터셋만 또 따로 빼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멀티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이제 스쿼드를 빼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제 렉시컬 혹은 텀 프리퀀시가 되게 중요한 이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일반적인 답변인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듀얼 인코더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네 나중에 아키텍처가 네 설명 좀 이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이피션시라는 걸 여기 이제 저자의 발표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한 섹션으로 둘 만큼 되게 이피션시를 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1000개의 트레이닝 example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BM25를 되게 빗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예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이 문장 하나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efficiency를 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데이터셋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그만큼 성능이 되게 높아지는 거를 알 수 있고, 뭐 당연히 이제 탑 K에서 K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성능이 이제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뭐 아쉽다기보다는 보시면 이제 K가 이제 100개가 되는 순간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학습을 할 때 트레이닝을 데이터셋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좀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벤치마크가 뭐였죠? 요거 성능을 낸 거는? 어,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요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네거티브 패세지 셀렉션에 관해서 이제 좀 어빌레이션 스터디가 진행이 된 건데요. 네거티브 패세지를 이제 랜덤, BMC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정답을 말합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랜덤보다는 이제 탑 5, 그러니까 좀 이제 낮은 탑 K를 고를 때 낮은 이제 K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BM25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했던 게 이제 높긴 한데 이제 점점 이제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뭐 골드를 활용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 인배치를 활용했던 게 좀 더 나은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드 네거티브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드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배치 사이즈가 아마 8이겠죠? 네, 맞습니다. 8이라서 포지티브 하나 빼고 7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배치 사이즈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왜 저희가 자주 봐왔던 그 배치 사이즈 8, 32, 128이 아닌 7 이걸로 나왔냐면은 이거 네거티브입니다.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자기 자신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1로 해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콘테스트 러닝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되게 드러납니다. 배치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야지 이제 성능이 더 나오는 걸로 보이고 이제 배치 사이즈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모든 K에서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나은 걸로 이제 보이고 질문이 들어오신 NQ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이제 하드 네거티브인데요. 하드 네거티브는 이제 BM25를 통해서 이제 얻은 이제 네거티브인데요. 이제 하나의 네거티브를 이제 결국 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좋고, 근데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또 이제 저자는 이제 좀 더 더해봤나 봐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두 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30 플러스 32, 30 플러스 64 해가지고 왜 이건 또 왜 30, 64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하드 네거티브는 이제 각각의 페어로 지어져 있지만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페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 64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드 32개에다가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두 개 뒀을 때 이제 64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위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 128로 했을 때 배치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맞죠. 네, 128로 했을 때 이제 하드 네거티브 하나로 뒀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드 네거티브 하나와 이제 배치 사이즈를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된다.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저희 그 시즌 1에서도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NLP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네. 예, 영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인배치기 네거티브 어네이블드 노의 경우 아까 네,
네, 아까 제가 말한 그냥 랜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배치 네가티브 is enabled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이거는 인배치 네가티브를 안 쓸 때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요게 사실 조금 그 논문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치 사이즈 7이고 밑에 골드는 이게 인배치 네가티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랜덤은 아까 랜덤이고. 근데 이제 제 피셜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랜덤은 전체에서 네가티브 랜덤하게 뽑은 거고, 이 골드는 배치 안에 들어온 자기 외에 다른 애들을 그냥 네가티브라고 간주한 거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배치 안에 들어온 건 랜덤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랜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라는 게 저는 조금 저도 네, 좀 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 저도 의문이 들었었는데 좀 음. 이따 조금 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이 뒤에 원래 이제 재훈님 말씀하신 파이스 모델 그 파이스 이제 인덱싱하는 방법론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스킵했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컨트라스티브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아무래도 그 부분 넘겼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온라인상으로 좀 더 보충해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리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여기서는 되게 논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빠르게 넘어가요. 그런 점에서 뭐 발표에서도 그랬고 그런 점에서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그냥 리더 모델을 이제 가져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리더 모델을 공부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해당 리더 공식을 쓰고 네 리더 모델의 결과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되게 좋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BM25 같은 경우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르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되게 계속 비교를 하는데 렐름을 네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죠. 이 해당 모델과도 이제 성능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발표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조금 나오는 게 이제 리더를 조금 더 성능 개선을 한다면 네 이제 10포인트 정도 이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결국에 이제 리트리버에 중점적으로 했다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얘기를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정정 드리면 이건 뭐 강민님에 대한 정정이 아니고 저에 대한 정정인데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리더랑 리랭커랑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리랭커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그 개념이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도큐멘트 안에서 앤서가 되는 부분을 찾아오는 모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네네. 그래서 두 개가 같진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는 그대로 유효를 하고요. 리랭커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요 리더는 찾은 애 안에서 앤서 스펜을 익스트랙션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리더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재용님 말씀하신 그 리랭킹 결국에는 그 100개 안에서 음. 답이 있을 법한 이제 패세지를 찾는 그걸 이제 리랭크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스트랙트 모델이 이제 또 있는데 아, 이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패세지 그러니까 정답 음. 패세지 안에서
그 해당 단어를 찾는 거를 이제 익스트랙트 모델. 아, 그러면은 이 리더 모델은 제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네요.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리랭킹의 역할도 수행하고, 앤서 익스트랙션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리트리버 앤 리더였는데, 그 리더 안에는 사실은 리트리버 앤 리랭킹 앤 익스트랙션, 이렇게 돼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트랑 엔드 워드를 이제 예측을 하고요. 셀렉티드를 통해서 그 해당 패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세 가지를 예측.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 해당 논문을 그러니까 저자의 이제 발표 마지막인데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심플하고 이피션트란 파이프라인이다 라는 걸 특히 더 말해주고요. 그걸 비교하는 게 프리트레이닝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 ICT 맞네. ICT 논문 그거하고 비교를 하고 엔드 투 엔드 그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되게 심플하고 이피션트한 파이프라인이다 접근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음. 여기서 이제 바이코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이코더가 이제 되게 어렵고 센시티브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수와 이제 타입 벽을 이제 수는 이제 저희 배치 사이즈를 말하면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 되고요. 네거티브 샘플을 할 때 이제 하드 네거티브도 잘 활용하면서 BM25를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인배치 네거티브도 같이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잘 말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플하고 이피전트한 걸 파이프라인 통해서 필터하고 배러한 이제 리트를 갖게 된다는 거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인코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바인코더 아까 전에 이제 동영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Q와 P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P와 Q 그러니까 패세지와 퀘스천의 문장 분표가 다르기 때문인지가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두 개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인코더를 두 가지 인코더에서 나온 이제 벡터 값을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뽑아내는 이제 벡터 값이 조금 더 인코더가 달라야지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는 이제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번도 맞고 2번도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패세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도큐멘트 전체가 그냥 들어가진 않습니다. 항상 패세지로 청킹을 해가지고 그 모델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길이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하지만 퀘스천의 길이와 패세지의 기준이 다르고 그 길이 자체가 그 센텐스 인베딩, 그러니까 CLS 벡터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그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1번이 아마 그 얘기에 해당될 것 같고, 길이가 다르다.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2번 문장에도 사실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퀘스천을 인코딩 하는 거랑, 도큐먼트를 인코딩을 하는 거랑,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투타워 벼트를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꼭 굳이 또 그렇게 안 해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석은 그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작은 한다. 물론 로스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제 경험이고요. 네, 도현님한테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수님이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명시적인 QA 페어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적인 QA 방법으로 학습하는 거랑 SSL 방법으로 학습하는 거랑에 대한 성능 차이는 어떤가요? 요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고민님? 제가 어, 데이터셋의 그 리더보드를 사실 잘 몰라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영수님 제가 질문이 일반적인 QA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그 성능 차이는 일반적인 QA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쓰는 SS라는 건 인베치 네거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맞아요. 그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 정답이라고는 아니지만 그 인베치 네거티브도 정답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 명시적으로 포지티브 도큐멘트와 포지티브 앤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고 네거티브만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이 있고 없고로 구분하는 건 저는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답 레이블을 포지티브로 쓰는 게 이제 여기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쓰는 방식이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쓰는 컨스트럭티브 러닝 방식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은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을 결국에 쓰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슈퍼바이즈드 컨스트럭티브 러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네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영수님 발표하셨던 싱클레어 같은 논문은 그 포지티브를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생성해내고 그 두 가지 사이에 포지티브 페어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로스는 똑같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언슈퍼바이즈인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퀘스천 앤 앤서 혹은 퀘스천 앤 패스지를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안 쓰고 하는 거고요. 네네. 어, 그 영수님 질문 좀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구글의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음,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슈퍼바이저 라벨을 통해서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 할 때 저희 이거 보시면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를 하니까 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랜덤으로 뽑게 되잖아요. 근데 랜덤으로 뽑게 되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음, 저희가 만약에 개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저 싱클레어 논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라는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뭔가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배치 안에 이제 다른 네거티브를 이제 어, 근데 그 배치 안에 있는 다른 값들 이제 네거티브 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러지 않고 개 같은 경우 이제 개라는 라벨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제 네거티브로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밀어내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라벨이 있을 때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면은 되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몇 가지 논문도 그런 걸 읽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정리드릴게요. 인포 NC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글 쓰는 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인포 NC 로스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든 싱클레에서 했던 것들이든 다 똑같은 로스죠.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지티브 페어가 필요하고 네거티브 페어가 필요해요. 이 DPR에서는 이 네거티브를 마이닝하기 위해서 인배치 네거티브를 씁니다. 인배치 네거티브를 쓰고요. 얘는 레이블을 써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명시적으로 답변이 있는 도큐멘트와 앤서.
근데 여기서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그멘테이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 없어요. 네거티브는 랜덤하게 뽑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면 SSL이 됩니다. 레이블이 필요 없어요. 셀프 스포바이드 러닝이 그냥.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SSL이 됩니다. 얘만 안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기 때문에 이 DPR 자체는 SSL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DPR은 SSL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ICT 있죠. ICT란 논문은 SSL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포지티브 페어를 할 때 레이블을 쓰지 않고 그 주변 문장을 포지티브 페어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레이블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영순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현님 이미지와 자연어의 차이기도 하네요. 자연어도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연어는 어그멘테이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쓰는 게 아닐까. 물론 최근에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도 그런 뭐 GPT-3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논문을 나올 당시 혹은 22년에 나왔죠? 2022년, 2020년에 나왔죠. 그럼 실제로 연구는 그 전에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GPT 계열이 아직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어그멘테이션을 쓰자고 하는 시도가 별로 안 됐을 거고, 실제로 성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코멘트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강민님 혹시 지금 말씀 어떤 코멘트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저 오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심CS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네. 심CS라는 논문은 이제 아예 버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CLS 임베딩 값을 두 레이어 MLP를 이제 포워드 할 때 거기에 이제 드랍아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워드들을 이제 막 빼거나 아니면 다 어그멘테이션 아니 뭐 다른 단어를 넣게 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드랍아웃 그런 식으로 이제 드랍아웃을 써가지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뭔가 그런 임베딩 차원에서 조금 의미 있는 채색되지 않으면서 그런 시도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음. 말씀드린 그냥 아예 단어를 없애거나 단어를 더하는 방식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튜토리얼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보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 해당 논문 자체가 인베치 네거티브 트레이닝을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 말고 이제 다른 퀘스천의 패세지들을 활용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활용해서 그 NLL 로스를 하고요.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가 되게 트레이닝 할 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 논문에 이걸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솔라 그룹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이제 논문인데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그러니까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이제 실험용 인프라클리 되게 잘 된다고 이런 거가 이제 CPR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가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좀 증명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이제 매트릭 톡에서 이제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이제 되게 좋다는 걸 조금 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포지티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지티브 뭐 라벨 혹은 뭐 비슷한
문장 혹은 뭐 사진, 즉 사진들이 이제 비슷한 샘플 같은 거는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피처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이제 네거티브 페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멀어져야겠죠. 멀어져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만약 클래시파이어를 둔다고 치면은 단순히 이렇게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 레프리젠테이션 상에서 되게 잘 분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는 개끼리 이렇게 잘 모여져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더 잘 작동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해준 것처럼 하드 네거티브 페어가 되게 중요하고 포지티브 페어도 잘 이제 해야 되는 특히 네거티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얼라이먼트는 되게 제가 본 논문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이제 얼라이먼트 되게 잘 되는 유니포미티를 되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민님 발표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리캡을 하면 일단 이 논문은 Dense Package Retrieval for Open Domain Question and Answer이라는 논문입니다. 페이스북 AI, University of Washington 그리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ODQA, 그러니까 오픈 도메인 QA를 보통 우리가 ODQA라고 불러요. ODQA와 도큐멘트 리트리버에서 덴스 리트리버의 효과적인 학습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퀘스천에 답변을 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러닝이 그 도큐멘트 리트리버 앤서링 퀘스천 앤 앤서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한 논문이죠. 그래서 인배치 네거티브와 BMECO 기반의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ICT의 위크 포지티브 페어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추럴 퀘스천과 같은 레시컬 매칭에서 어렵던 분야에 대한 성능을 크게 개선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인배치 네거티브와 BMEC와 하드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이 논문에 대한 디스커션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민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 이슈에다가 링크를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민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